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투시강 스페셜 아나운서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오르긴 올랐는데 다소 좀 아쉬운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미증시가 제롬 퍼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환호하는 안도 랠리가 펼쳐진 거에 비해서 좀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좀 거래하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종목을 어느 시점에 잡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한가를 잘 잡아주시는 전문가 오늘도 모셨으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 속에 상한가 잡을 수 있는 종목들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할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할 전문가 만나봤습니다. 박영근 대표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이번 주 시장이 정말 좀 심심했는데 노란톡방에서는 이 심심한 기운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이 시간에 드렸던 저번 주 이 시간이었죠. 드렸던 히든 종목인 비덴트가 월요일 날 바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좀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뭐 늘 저희랑 함께 하신다라면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왜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지, 그리고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공략을 했었을 때 그 결과가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준비한 히든 종목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잘 한번 보신다면은 충분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도 1시간 동안 방송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이 오르긴 올랐는데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시장 분석을 좀 잘 해야 또 종목도 잘 고를 수 있고 또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또 시장 분석 완벽히 해주신 전문가 모셨으니까 바로 좀 시장 분석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화면을 통해서 얘기를 추가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빅 이벤트라는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 선반영된 재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이미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의 프로테이지 자체가 0.5포인트냐 0.75포인트냐 1%냐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FOMC가 끝나는 시점까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만들어졌다면 사실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좀 김이 일찍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0.75포인트가 연출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거의 확정이 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사실 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적었지만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변동성을 연출해 줄 만큼 상당히 뜨거웠던 한 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은 다소 심심했던 분위기인 것은 분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주 후반인 지난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FOMC가 끝나고 난 직후에 미국 증시의 상승 여파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양 지수 모두 어느 정도 수급은 뒷받침이 됐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흐름은 다소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월달 전체적으로 큰 상승폭을 보여주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7월 달보다 조금 더 기대가 되는 8월 달을 이제 우리는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차트상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소위 말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이 박스권 상단을 조금씩 올라타기 시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2,500포인트 혹은 그 이상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하반기에 3,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여전히 아시는 것처럼 또 FOMC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발표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제지표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통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대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6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고생을 한 만큼 어느 정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폭이 연출이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그리고 어떠한 섹터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만 제대로 체크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7월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던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형성해 주었던 섹터이자 종목군들은 어김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종목군들이 그 섹터가 내가 과연 보유하고 있는 내 계좌에 편입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지수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던 시장의 흐름에도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과 섹터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가면서 실질적으로 8월 달에 흐름이 좋아진다면 우리는 그때 또 어떠한 종목을 지켜봐야 되는지 이러한 점들을 항상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라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해서 좋은 자리에서 미리 매집해서 내 계좌에 편안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의 극대화까지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왜 이러한 얘기를 드리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 연출되었던 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분위기가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최근의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견인해주는 주된 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실질적으로 FOMC가 끝나게 된 시점에 전반적인 미국 증시는 정말 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에 뒷받침되지 못했어요. 여기에다가 외인들의 실적 기대감으로 인한 매수세도 유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양 지수 모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아직까지 내 계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포지션과 시그널들이 연출되고 있고 일단은 미국 증시도 한 번쯤은 쉬어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만들어주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이것만 우리는 체크해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움직인다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과 섹터가 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꾸준히 얘기를 드렸었고 교육해 드렸던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중순까지는 어떠한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바로 소위 말하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번 주 상대적으로 2차전지 섹터가 어땠습니까? 강세를 보였죠. 하지만 저희가 이 섹터들에 대한 강세를 저희가 언제부터 얘기를 드렸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지난 6월달, 7월달에 흐름을 보면서도 항상 얘기를 드렸던 섹터는 여전히 저희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2차전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게임주.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엔터미디어, 메타버스, NFT 등등 이러한 섹터들을 보시라는 얘기를 꾸준히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 7월 중순까지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였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2차 전지가 상승을 견인해주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지수가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주기 이전에 미리 선취매를 한다면 수익뿐만이 아니라 수익의 극대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매매를 8월 달에는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 7월은 끝났기 때문에 7월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 하고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장을 기다리는데 이러한 부분들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군들이 움직였기 때문이죠. 보시는 것처럼 400%가 넘는 급등 종목군들도 있었고 특히나 이번 달에는 단기적으로 100%가 넘게 올라왔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갔는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 그리고 그 확진자 수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더블링 현상이 연출이 되면서 최근에 10,000명에서 10만 명까지 왔고요. 다시 20만 명, 30만 명까지 간다라는 뉴스를 접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갔다가 지금 눌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약주는 이제는 다시 눌렸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군들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지켜보셨으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도 이만큼의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상승세를 연출해주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뭐냐? 지난주랑 비교하게 되었을 때 사실 크게 상승한 연출된 종목군들의 수가 사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누적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상한가를 기록해 줬던 종목군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비덴트. 저희가 분명히 일주일 전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무려 한 주 만에 6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심심치 않게 저희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저희의 히든 종목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을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 왜 공략하는지를 항상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의 계좌와 포트를 한번 구성해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함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100번, 1000번 한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은 또 다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시간으로 장중 라이브 흐름까지도 함께 저희랑 같이 교육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던 저희의 히든 종목 오늘 준비했기 때문에 또 이따가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고 실질적으로 이 히든 종목이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주는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박지연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의 꼼꼼한 시장 분석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계속해서 갈 여력이 있는 그리고 만들어드린 종목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시장이 어렵다 했지만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드렸던 비덴트가 바로 이제 상한가에 직행을 하면서 또 큰 상승 흐름 가져왔고요. 무려 60% 넘는 상승률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또 G2파워, 대명에너지까지 이렇게 나도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두 자릿대, 세 자릿대 갈 수 있는 종목들 담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저희 히든 종목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든 종목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굉장히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죠. 이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져다만 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영어 링크 뜨면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는 2022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오셔서 나도 이렇게 두 자릿대, 세 자릿대 빨간불 켜내고 싶은 종목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는지 자세히 한 번 더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잘 보고 오셨죠? 이제는 저희 프로그램 자랑이죠. 이 상승률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대표님이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두 자릿대, 세 자릿대 장대 양봉 뿜어낼 수 있는 비결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얼마나 가져갔는지 상승률부터 확인을 화면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노터스 공구음원 무려 누적 상승률만 400% 넘게 가져가면서 상한가도 굉장히 많이 이뤄졌던 종목들이었고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 꾸준히 이어가면서 이렇게 누적 상승률 400% 넘게가 가능했습니다. 이 이후에 또 저희가 조광 ILI를 발굴을 해내면서 역시나 좋은 흐름 가져갔고요. 194%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또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제약바이오 섹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기에 맞게 시적절하게 이제 들어가서 세종 메디칼, 일동홀딩스 그리고 일동제약까지 96%에서 139%의 강한 상승률을 시현을 했습니다. 이 종목 외에도요 저희가 너무 자랑할 종목들이 많은데 가장 많이 오른 것만 압축한 게 저 정도입니다. 나도 이제는 이런 종목들 만나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요 바로 지금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큰 상승률이 가능했던 배경을 이제 들어볼 시간인데요. 대표님께 어떻게 하면 이런 상승률이 가능한지 비법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도 얘기를 드렸던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시점에서 어디에서 공략을 했길래 과연 이렇게 큰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린 종목군들이 꾸준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던 히든 종목이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간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던 종목군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한 주에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은 종목군들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도 시간의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심심치 않게 히든 종목이라고 쓱 하고 드리는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습니까?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 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방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나서 변동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변동성이 연출되기 그 전에 상황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를 드려요. 저희가 공략을 하는 종목군들의 전제 조건은 항상 단순합니다. 왜냐? 주식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냐? 그만큼 잡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번 얘기를 드리죠. 자, 어차피 내가 공략을 할 거면 첫 번째 어떠한 섹터, 과대 낙폭이 형성된 섹터를 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뒷받침이 되었고 바닥권이 연출이 된 종목군들은 어김없이 변동성을 보여줍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뭐예요? 상승 후에 눌리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공략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 말은 뭐예요? 자, 급등을 했다가 눌렸다. 추세가 살아있다면 이 종목은 다시 2차, 3차 상승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공략을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저희가 심심치 않게 드려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바로 차트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24시간이고요. 똑같은 아침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장이 열리고 닫혀요. 그리고 똑같은 종목군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자, 근데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손실이 나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말 그대로 매수 포지션의 차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어차피 공략을 할 거면 1원이라도 비싸게 사시는 게 아니라 싸게 사시라고. 그래서 항상 저희는 소위 말하는 어느 자리를, 눌림자리를 공략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매집을 하시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려요.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의 자리를 보시면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 올라갔다가 눌리는 시점 아니면 아예 떨어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을 저희는 항상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아까 얘기를 드렸던 그 섹터 안에 충분히 많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 섹터들 중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찾아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은 종목군들, 섹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많이 얘기를 드리는 종목이 뭐가 있어요?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이 종목군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신규 상장주들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군들을 어디를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소위 말하는 무상증자라는 이슈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이 형성되는 종목군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노터스부터 공구음원, 조강 ILI, 모아 데이터 등등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어떠한 이슈, 무상증자 이슈가 형성되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많이 공략해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하실 수가 있다라면은 안 오셔도 됩니다. 안 들어오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 이러한 매매 방법을 공부해보고 싶어. 하시면 오셔서 함께 저희랑 같이 교육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방송상에서 못 해드리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어디에서 해드려요? 노란톡방에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다 뭐 해드려요? 공략해드리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G2파워도 이번 주에 뭐를 기록했어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어디서 공략했습니까? 여기에서 공략했어요. 자,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 저희가 지난달에 무엇을 통해서? 강연회를 통해서 선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연회 이후에도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밑바닥에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밑바닥에서 공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시 눌리는 시점이 나와서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만큼 갔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이번 주에 기분 좋은 상한가를 한번 터치를 주었죠.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그죠? 항상 이슈가 있는 종목은 어김없이 뭐가 터져요? 거래량, 수급이라는 게 터집니다. 그러면 그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순환매가 되는 상황에서 이 다음엔 어떤 섹터로 움직일지 이것만 우리는 분석하고 예측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계속해서 보시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2차전지 종목군들을 강조해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불과 일주일, 2주일 전만 하더라도 2차전지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어느 누가 예상했겠어요? 불과 한 달 전만 됐었어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어느 누가 예상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미리 분석하고 예측해서 뭐 해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략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큰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좋은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선물처럼 쓱 하고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분위기 한번 타면은 10%, 20%도 물론 중요하지만 30%, 50%, 100%그 이상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세 개의 종목군들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꾸준히 얘기를 드렸던 그 섹터 안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대 낙폭주들이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한번 만들어주기 시작하면 50% 100%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렸어요. 아까도 얘기해 드렸죠.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안 하는 차트를 저희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사실 저희도 공략을 하지만 스스로 공략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소위 말해서 상승폭을 보이고 난 시점에서 공략을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뭐예요? 오히려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공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상승의 흐름을 극대화시켜서 10%, 20%뿐만이 아니라 30%, 50%까지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저희의 중요한 팩트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교육해 드리니까 오셔서 교육을 받고 나도 이러한 종목군들 내 포트에 내 계좌에 담아서 이렇게 그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팩트라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해 드리겠습니까? 왜 계속해서 입장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죠. 비덴트. 비덴트를 저희가 왜 드렸어요? 일주일 전에 방송을 통해서 히든 종목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상승 흐름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상태에서 어느 누가 비덴트라는 종목을 공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공략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2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7천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똑같은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면서 자, 비덴티를 저희가 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실질적으로 어디에도 여기에도 저희가 뭐 해드렸어요? 히든 종목에다가 공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비덴트라고 떡하니 있죠. 남들은 안 보는 자리에서 저희는 공략을 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이 종목을 공략에 된 이유에 대해서도 수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과대낙폭 연출됐고요. 최근에 8,000원에서 얼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25% 올라갔어요. 25%. 바닥권 대비 25%라고요. 하지만 그 주에만 어떻게 됐어요? 고점권 찍고 많이 떨어졌다. 변동성이 크지만 거래량도 있더라. 사람들의 수급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디에? 엔터미디어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공략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급등하면서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함께 공략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방송 통해서 유추해 내시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에게 뭐 해드려요? 이렇게 저희가 다 교육시켜 드려요. 그리고 나서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셔서 함께 하셔야 이러한 종목군들을 내 포트에, 내 계좌에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스스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발굴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타깝게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을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저희가 무한대로 해드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야간에 교육까지 해드리죠. 그러니까는 저희 교육 잘 받으신 분들은 어떠한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공략해야 될지를 제대로 파악하세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요? 종목만 제대로 공략하시면 돼요. 근데 종목은 저희가 뭐 해드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 노란톡방에다 공개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히든 종목이 뭐가 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2의 BDNT가 될 종목이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박재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교육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드렸던 종목이 바로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가서 이 비덴트 히든 종목 기억하실 겁니다. 나도 제2의 비덴트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셔야겠죠. 저희가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이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이 노란톡방은 닫히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나도 이 제2의 비덴트 그리고 상한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참여하는지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 안내해 드릴게요. 네, 참여 방법 잘 보고 오셨죠? 이렇게 저희가 또 제2의 비덴트를 소개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상한가 갈 여력이 있는 종목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대표님 먼저 불러볼게요. 대표님. 네. 저희가 이 시간에 드렸던 이 비덴트가 바로 또 이제 30% 넘는 상승률을 가져다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60% 넘게 상승률을 가져다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큰 상승률 맛볼 수 있게 좀 도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좀 시장이 지지부진했던 한 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군들 불기둥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3개의 종목을 공략을 할 건데 이 중에서 과연 어떠한 종목이 소위 말해서 다음 주에 두 자리 혹은 그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 줄 것인지 한번 같이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바로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대표님 이 종목은 6글자 종목인데요. 이 대표님이 항상 노래를 부르시던 메타버스와 연관도 있고요. 또
또 게임이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혜를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대표님, 요 종목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눌려 있어서 공략을 하시는 건가요? 뭐 일단은 전체적인 변동성, 즉 소위 말하는 수급이라는 게 붙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뒤에 이제 화면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비덴트가 저희가 급등하기 이전에 뭐가 연출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까? 관심도와 수급이 붙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차트 안에서 이런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소위 말해서 선침해 선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에만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동반을 하면서 큰 상승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바로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게임 하시나요? 자, 대한민국 남자 중에 게임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종목이 이 게임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쿠키런 아세요? 그렇죠. 예전에도 저희가 이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때 바로 이 쿠키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쿠키런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기가 많은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힌트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게임과 관련이 있고요. 6글자 종목인데 쿠키런과 관련이 있다. 여기까지 힌트 드려보고 자세한 분석은 차트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화면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이 첫 번째 히든 종목의 변동성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보시는 것처럼 11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4만 원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다. 거의 200%라는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감을 형성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에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 놓쳤어요.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닥권 대비 최근에 상승률이 2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략했던 비덴트가 어땠다고 했어요? 바닥권 대비 20%가 넘게 올랐다는 얘기를 드렸죠. 자, 그만큼 뭐가 연출이 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거래량과 수급이라는 게 연출되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최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포지션이 연출됐습니다. 자, 물론 지난 수급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번 주 소위 말해서 수요일 날에는 고개를 들어주었다. 하지만 금요일 날에는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눌렸던 포지션들이 연출되었어요. 자,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어차피 내가 공략을 할 거라면 1원이라도 싼 가격에 공략을 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추세가 훼손되지 않은 채 올라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어김없이 우리가 앞에 바라볼 수 있는 큰 상승의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거래량이 과거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이 종목을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섹터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 게임주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NFT 그리고 메타버스 쪽에도 편입이 되어 있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6글자짜리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유추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역시나 우리가 과거에도 한번 공략을 했었던 그러한 히든 종목이었기 때문이요. 소위 말하는 사골주다라는 거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확인해 보셨는지 한번 우리 박지연 아나운서 다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힌트 잘 보고 오셨나요? 과거에도 이 사골주로 저희가 큰 상승률 안겨드렸던 종목인 만큼 기대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쿠키런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맞추시는 분들 많으신데 난 아직도 이 종목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하셔서 이 종목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함께 참여할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이번 주에 저희가 또 상한가 안겨드린 종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또 히든 종목으로 비덴트가 있었죠. 저희 이런 종목들 어떻게 좀 잡아서 어떤 자리에서 잡아서 얼마나 이렇게 상승률이 가능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 만나서 자세히 교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왜 그 종목이 움직이는지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함께 공략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자, 최근에도 얘기를 드렸던 히든 종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청담 글로벌이라는 게 있고 여전히 이번 주에도 꾸준히 잘 올라가주면서 현재 55%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에서 공략을 했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공략했습니다. 자, 어떠한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냐? 바로 2주 전에 저희가 공개해 드렸던 바로 히든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해드립니까? 방송에서 히든 종목 공략해 드리는데 지지난주에 공략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청담 글로벌이었고 지난주에 공략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바로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비덴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저희가 얘기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 잘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을 공략할 수 있는 옥석을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발굴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시점에서 왜 공략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면 함께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신규 상장주들 관심 있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공략해서 단기적으로 상승, 그리고 다시 눌려서 공략,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흐름이 50% 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남들은 공략하지 않는 자리에서만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 스스로 발견해내실 수 없다면 오셔서 저희랑 같이 해보시자는 거예요. 저희가 다 얘기 드리잖아요.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정리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얼만큼 움직였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50%, 60% 움직이진 않았지만 5%, 10% 혹은 20%까지 올라간 종목군들도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있었어요. 단지 많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얘기 드리지 않은 거고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실질적으로 또 어떠한 것도 있어요. 올라갔다가 눌렸던 시점에서 재공략에서 또 재차, 3차 소위 말하는 상승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단적인 예로 바로 이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이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단기적인 급락 이후에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연출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공략해 드렸고 이번 주에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40%라는 상승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다 언제 교육해 드렸어요? 바로 이번 주 월요일날 교육해 드렸습니다.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예전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어요. 유사한 흐름이 있었고 그때 당시의 흐름을 우리가 비교하게 되었을 때 지금은 소위 말하는 이 구간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당연히 공략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월요일날 야간에. 그리고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만큼의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 노란 톡방에서 야간 교육을 통한 이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의 흐름을 다 잡아드렸다고. 그러니까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자신 있게 종목군들을 저희가 공략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명에너지.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어떠한 섹터, 신규 상장 섹터에 편입이 됐죠. 당연히 공략해 볼 만하겠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남들은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저희는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눌렸기 때문에. 그리고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종목군들 정말 많이 있어요. 세아 메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얘기 드렸었잖아요. 세아 메카닉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쉽게 주 후반에는 윗꼬리를 달아주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끊이지 않았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셈스 역시나 마찬가지. 최근에 상승 흐름, 그리고 이번 주에 급등.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 주들 중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어김없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관심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아직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재미없으니까 이런 종목군들로 소위 말하는 관심도가 쏠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매번 공략하잖아요. 근데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눌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거고, 모트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큰 움직임으로 표시되진 않지만 이 종목도 30%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종목도 그 전주에 저희가 다 뭐 해드렸어요?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방송에서 얘기 못 드렸던 히든 종목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오토엔. 그리고 오토엔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실질적으로 공략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최근에도 이렇게 큰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드렸던 분들의 후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7월 29일 날 16%. 자, 그리고 일동홀딩스 6%, 9%, 뭐 4%, 5%, 청담 글로벌 G2파워. 여기는 G2파워가 무려 52%의 상승을 만들어 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메가이CS, 일동홀딩스, 모트렉스 뿐만이 아니라 뭐 일동제약, 비덴트, 일동제약, 청담, 비덴트 다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소위 말하는 눌림 구간에서 저점 공략을 하셨던 분들의 후기가 이렇게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소위 말하는 솔직한 후기를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략해 드렸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해 드렸던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내가 소위 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과 자리가 연출되면은 같이 계속해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공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어 가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렇게 좋은 흐름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흐름에서 소외되지 마시고 남들과 다른 매매를 하셔서 공략을 하셔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오늘의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과 함께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다시 우리 박재은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교육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청담글로벌, 그리고 이번 주에는 비덴트, 이렇게 이 어려운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상한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어디서 가능했냐고요? 노란톡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셨다면 이 상한가의 주인공이 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TV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이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참여 방법 확인해 보셨죠? 이렇게 저희 참여를 하시면 또 히든 종목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을 저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좀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기 전에 먼저 대표님께 차트 분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의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 연달아서 보여드릴 건데, 결국에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차트 안에 결과가 다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역시나 이 종목도 보시면은 15,000원대에서 얼마까지? 4,000원까지 떨어졌고요. 4,000원에서 15,000원까지 간다? 몇 퍼센트? 300%가 넘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물론 지금은 4,000원대가 아니라 현재 8,000원대까지 소위 말해서 단기적으로 100%가 넘게 올라왔지만,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 다시 공략한다면 지금 현재 6,000원
12,000원대에서 또 다시 15,000원대까지 간다. 그러면 100%, 150%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땠습니까? 수급이 뒷받침이 됐어요. 즉, 변동성을 보여줬던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은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상승 후에 눌렸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본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일단은 세 번째 역시나 어떠한 종목이겠습니까? 바로 신규 상장주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웬만한 신규 상장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공략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공략을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만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얼마 지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일단은 소위 말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은 이 박스권이라고 해도 이 변동성 자체가 작지 않습니다. 못해도 10%, 15%라는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박스권 하단에서만 우리가 공략을 제대로 한다면은 적어도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10%, 15%예요. 근데 소위 말하는 신고점 그리고 계속해서 전고점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 이상의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일단은 이렇게 차트상의 움직임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얘기해 드릴 겁니다. 왜?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볼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어디로 이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못해드렸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우리 박재현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의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앞서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제약바이오 섹터고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음압병동으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여름이니까 저보고 메가리가 없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 메가리라는 표현과 앞에 세 글자가 굉장히 비슷한 6글자 종목이니까요. 이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힌트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요즘에 히든 종목 중에 상한가 가는 종목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콧노래가 루루루루루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글자 종목, 루로 시작하는 두 글자 종목까지 3개 이렇게 힌트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제 저희가 저번 주, 이번 주 이어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지금 바로 히든 종목 만나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요. 바로 노란톡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지지부진한 움직임에 답답한 시장 흐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 계속해서 어려울 때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